안녕하세요. 파는 남자 신용호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판매자 페이지에서 이런 화면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GTIM 바코드 이슈는 브랜드 등록 이슈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셀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이슈가 된 부분들의 공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지난 3월 12일 날 공지를 보면 이제 상품명에서 브랜드명은 공식적이고 확인 가능한 브랜드명이어야 하고 공식 브랜드가 없는 경우엔 비브랜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표준 브랜드명이 아닌 브랜드명을 임의로 입력한 경우에는 수정 기회를 주고 수정을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무응답 시에는 쿠팡이 직접 수정 변경하거나 노출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월 7일 공지를 보면 앞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GTIM 바코드 또는 품번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하고 이게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상품 등록이 안 되거나 노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쿠팡이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상품 정보를 정리하려는 겁니다. 같은 상품이 여러 개로 등록되고 또 브랜드 없는 상품이 브랜드처럼 보이고 또 식별 정보가 없는 상품이 쌓이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검색 품질이 떨어질 거고요. 쿠팡이 이걸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보여왔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 건데요. 물론 일정 이상 규모의 셀러라면 이번 이슈들을 대응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응이 되어 있었거나 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 두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초보셀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또는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셔서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결론은 대표님들의 판매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이 이슈들에 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해놓으셨다면 쿠팡이 이 이슈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얼마나 강하게 시행해 갈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먼저 브랜드 이슈 해결을 위해서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데 상표권 등록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고요. 자, 반대로 GTIM 바코드 발급은 상황을 보고 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존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 해왔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자, 아마존이 먼저 도입한 정책들을 쿠팡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아마존에는 제네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쿠팡의 비브랜드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제네릭으로 등록된 상품은 상품명 앞에 브랜드명으로 보일 만한 문구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 셀러들이 브랜드가 없는 제품에도 브랜드명으로 보일 만한 문구를 상품명에 넣었던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미 GTIN을 요구해 왔고 GTIN 면제 신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수공예품이라든지 직접 제작한 상품같이 원래 GTIN 바코가 없는 경우에는 GTIN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GTIN 바코드 없이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중국산 비브랜드 공산품의 경우에도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품 자체와 포장에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없고 GTIN 바코드가 없다면 GTIN 면제 신청 후에 제네릭 상품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브랜드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건 쿠팡에서도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죠.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명을 등록해 놓고 상품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브랜드명이 꼭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부 열려 있기도 합니다. 쿠팡이 꼭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킹 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의 상황이 있고 쿠팡은 또 쿠팡이 처한 현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품의 식별 정보를 받아서 상품의 데이터를 정리하려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답게, 브랜드가 없으면 비브랜드답게, 상품의 식별 정보가 있다면 정확하게, 없다면 예외 절차나 별도 기준에 맞게 정리해서 검색 품질을 올리려는 거죠. 하지만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셀러가 상품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쿠팡이 신규 셀러 유입과 새로운 상품 등록을 원하는 방향성에는 반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지켜보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방향성은 잡으신 겁니다. 판매 채널이나 판매 환경의 변화는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 같은 채널, 같은 방법으로 영원히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바꾸나 하고 소모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안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도 높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도울 거고요. GT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발급 방법에 대한 자료를 무료 전자책을 포함해서 준비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